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아스라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요, 빙의 치료 과정인데, 어떤 빙의 치료 과정인진 한번 들어봐야 알겠지만, 무당 형님까지 등장해서 어떤 빙의된 분을 치료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이제 이것까지 따라.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제 참여를 해주셨지만,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빙의 치료 과정이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알게 되신 거죠? 그러니까 너무 간단한 거죠. 그러니까 제보가 왔고 갔더니만 빙의 환자고 치료 과정을 찍게 된 거죠. 오, 근데 네,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이야기였나 보네요. 네, 그런 이야기죠.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가.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이건 비교적 극최근 일이에요. 이게 네네네. 1년도 안 된 일이거든요. 아, 정말요? 네, 1년도 안 된 일인데, 예. 그러니까 저희 사무실로 이제 연락이 와요. 연락이 이제 어떤 식으로 오냐면 이제 동호회 쪽에서 되게 대다수가 연락이 오고 동호회를 통해서 저희 사무실을 알게 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 그렇게 알게 됐나 봐요. 어떤 사장님 한 분이 오셨는데 네. 40대 한 중반 정도 되시는 사장님이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신 거예요. 네네. 얘기를 들어보자니 이제 와이프가 행동이 너무 이상하다. 오. 근데 정신병원도 가보고 병원도 가서 막 뇌 MRI도 막 찍어보고 했는데 정신적인 부분에서는 이상이 없다라는 의사 소견이 나왔기 때문에 네. 막 문제런지를 찾다 보니까 이거는 빙의 같다라는 결론에 도출을 해가지고 막 돌아다니다가 이제 이런 사무실이 있다라는 거에 대한 정보를 듣게 되신 거예요. 네. 자꾸 그러시냐 그래서 어떤 현상인지 한번 좀 얘기를 해줄 수 있냐 이러니까 제가 핸드폰으로 찍어온 영상이 있으니까 이걸 한번 봐보세요라고 하면서 이제 핸드폰 영상을 보여주시는데 확실히 정상적이진 않은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내분 연세가 이제 40대 초반이셨는데 그때 당시 네. 40대 초반이신 아내분이 입에 쪽쪽이를 무시고 네. 소파에서 진짜 애처럼 막 누워갖고 뒹굴뒹굴 거리시는 모습을 찍은 영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 예? 근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그 거의 불쾌한 골짜기급 같은 느낌이에요. 뭐, 기괴한 그런 느낌? 예, 그러니까 예. 얼핏 보면 그냥 애처럼 행동하는구나가 돼야 되는데 어른의 모습으로 너무 애처럼 행동을 하니까 정말 이게 불쾌할 정도의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이분 확실히 문제가 있으시다. 촬영을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이제 촬영을 가려고 하는데 막 이제 머릿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남편분이 이제 갑자기 이제 다음 동영상을 또 트시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번엔 무슨 동영상이냐 이러니까 나서 영상을 봤더니만 그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화투 이렇게 짝 맞히시는 거 하시는 어르신들 있잖아요 가끔씩. 뭐, 치매에 도움된다, 뭐, 이런, 그거? 네. 거실에 앉아서 화투패를 이렇게 짝을 맞히고 계시는데 말투가 완전히 할머니예요. 예. 그래갖고 딱 느낌이 한둘은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저희도. 네네. 그래갖고 이제 그 집을 이제 찾아가게 됐어요. 그 남편분이랑 같이 오, 촬영 예. 일정을 잡고 남편분을 찾아갔는데 이제 집에 가니까 딸애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5살 예. 정도 되는 딸애 하나가. 그래갖고 이제 딸 애한테도 인터뷰를 어쨌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갖고 인터뷰 진행하려고 하는데 네. 이제 남편분이 그 사장님이 이제 딸 애는 애 엄마가 이러는 걸 지금 모른다고 네. 숨겼대요. 애 엄마가 조금씩 이상해지는 그때부터 애를 막 이제 그 어린이집 막 야간까지 막 이제 맡겨놓고 네네. 막 아내를 안방에 집어넣고 애를 데리고 오고 막 그런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애한테 이런 걸 물어봤자 좀 아실 수 없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아, 그럼 알겠습니다라고 한 다음에 이제 그 사장님의 와이프분의 모습을 24시간에 이제 촬영을 하기 시작을 했죠. 카메라를 설치를 하고. 네. 저희가 봤던 모습은 애기 하나, 할머니 하나, 그리고 웬 아저씨 하나였어요. 아, 그렇게 셋? 그러니까 행동을 하는데 예.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되게 털털한 남자들이 하는 행동들 있잖아요. 막 네네. 물 같은 것도 그냥 막 입대고 그냥 마시고 막 그런 행동들을 막 보이시면서 네. 말투도 막 이제 남성스럽게 막 바뀌시고 저희가 이게 한 3명 정도 있는 것 같다라고 파악을 하고 그 영상을 이제 가지고 무당님한테 갔죠. 예. 무당님 이렇게 보시더니만 확실히 빙의 환자신 것 같다고 그리고 이 셋 말고도 더 있을 것 같으니까 아마 치료를 해야 될 것 같다. 대부분 근데 빙의 치료 같은 경우에는 방송상에서 막 집에서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실제로 뭐 집에서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조금 법당 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절에서 이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 네. 이분 같은 경우에 그렇게 심하지 않으시니까 지금 집으로 가자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네. 부장님이. 근데 이제 집에 애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편분께서 아, 좀 애가 있어서 좀 그렇다. 어. 돈을 좀 더 드리더라도 이제 그냥 법당 같은 데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이제 무당님도 생각을 하시기에 확실히 5-6살짜리가 보기에 좋은 모습들은 사실 아니잖아요, 이게. 그쵸. 뭐 엄마를 괴롭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네, 그래갖고, 그러면은 무당님 법당에서 이제 진행을 합시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이제 그 아내분을 무당님 법당으로 데리고 왔죠. 네. 빙의 치료 과정이 남들이 보기에는 약간 웃겨 보여요. 오. 정말 막 귀신이 나와서 막 설치면서 그러는 개념이 아니고 그냥 사람 하나 눕혀놓고 그 사람이 막 목소리 바뀌어가면서 하는 그런 약간 연극을 보는 느낌이 되게 심하거든요. 네네. 그날도 이제 아내분이 그 무당님 법당에 오셔갖고 처음에 무당님을 딱 만나 뵀는데 눈도 못 마주치고 막 이제 쭈뼛쭈뼛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 저희가 이제 그 장면을 막 촬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그분이 딱 자기 남편을 보면서 네. 여기 좀 있기가 싫다고 나가자고. 근데 남편분 같은 경우에는 이미 빙의 환자라는 거를 거의 본인 스스로 확신을 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네. 무조건 진행을 할 계획을 잡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아내분한테 아니 여기 이분들 되게 좋으신 분들이라고 이상한 사람들 아니라고 걱정하지 말고 여기서 시키는데 한번 하자 막 이런 식으로 아내분을 끌고 결국 빙의 치료를 시작을 했어요. 시작이구나. 예. 네. 제가 되게 다양한 무당들이 빙의 치료를 하는 과정을 봤는데 네. 무당 형님 같은 경우에는 대화로 먼저 시작을 하세요. 네. 되게 일상적인 대화를 하세요. 그러니까 막 나이는 몇 살이세요? 뭐 애는 언제 가지셨어요? 막 그런 일상적인 대화를 막 하시는데 네. 일상적인 대화를 막 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막 땀을 점점 막 흘려요. 그리고 불안해하면서 막 몸을 살살살살 떨기 시작을 해요. 오, 예.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막 정말 일상적인 대화에 남들 듣기에는 그냥 정말 오랜만에 만난 사람이 서로의 안부를 묻는 듯한 그런 대화를 막 하는 과정에서 예. 아내분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법당을 막 뛰어나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무당 형님이 이제 됐다라는 느낌으로 갑자기 이제 그분을 붙잡으라 그래서 붙잡고 나서 앞으로 딱 끌고 오면은 네. 그때부터 악을 쓰기 시작을 해요. 이러면서? 네, 네. 나 너라고 나갈 거야 이러면서 막 오, 예. 그렇게 되면서 이제 빙의 치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 그 전까지 이제 무당 형님 말씀은 이렇게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이제 기운을 넣는데요. 네네. 이제 안에 있던 영가들이 반응을 해서 이제 도망을 치려고 하든 아니면 악을 쓰든 간에 나오는 그 순간부터 빙의 치료가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빙의 치료를 이제 막 진행을 하기 시작을 한 거지. 눕혀놓고 이제 한 명씩 이제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테마네. 할머니분이 나오셨고, 예. 네, 할머니분 나오셨는데 할머니분한테 왜 들러붙었냐 막 하면서 막
설득도 하시고 협박도 하시면서 이렇게 막 빙의 치료를 막 진행을 해요. 그렇게 네. 영희랑 대체적으로 처음에는 말로써 이제 기싸움을 하시더라고요. 대부분. 네네. 이제 그 아내분 같은 경우에는 남자 영가가 유독 나가기가 싫었나 봐요. 왠진 모르겠지만. 오, 예. 처음에 이제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조상신이래요. 뭐 예. 무당 형님 말로는 실제로 조상신은 아니었다고는 하지만. 그래갖고 잘 타이르니까 가더래요. 네. 애기 영가 같은 경우에는 그 할머니가 안고 있던 애기래요. 그래서 그냥 같이 들어오게 된 거고. 근데 남자 네네. 영가는 죽어도 안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예. 그때 되면은 이제 강제로 끄집어내신 시작을 하세요. 오, 예. 그런 그 모습이 방송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막 토를 하려고 막 욱욱거리고 예. 눈물 흘면서 너무 아파요, 아파요. 막 장면이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그런 과정을 거쳐갖고 아내분의 빙의 치료가 끝났어요. 아, 끝났어요? 네, 그러니까 예. 한 6시간, 7시간 정도 걸려갖고 너무 저희 쪽에서 사실 이게 쓸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인터뷰 따고 가서 이게 24시간 찍고 빙의 치료했는데 이게 뭔가 딱히 사건 사고도 없는 상태에서 끝나버리니까 이제 재미없다, 큰일 났다, 이거 방송도 못 쓰겠다 막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네. 무당 형님 혼자 표정이 너무 심각하신 거예요. 오? 끝났는데? 네, 분명 이분은 빙의 치료가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도 원래 대체적으로 그런 일을 하시고 나면은 이제 좀 피곤해 하시더라도 되게 좋은 표정을 짓고 계신데 그래서 이제 감독님 무당한테 물어본 거죠. 야, 왜 그러냐? 이제 끝나면 끝난 거 아니냐? 이러니까 나 좀 너무 걸리는 게 있다고. 네. 너무 걸리는 게 있는데 이게 모르겠다고. 내가 볼 때는 이게 끝난 일은 절대 아니라고. 근데 이게 자기도 잘 모르겠대요. 예, 예. 일단은 정확하게 모르겠으니까 문제가 생기면 그때 와서 저희한테 다시 연락을 주세요라 그러고 그 남편분을 보낸 거죠. 며칠이 지나고 나서 네. 남편분한테 다시 연락이 온 거예요. 집에 귀신이 나온대요. 뭐야, 예. 그래서 물어봤죠. 뭔 귀신이 나오시냐 물어보니까 아내랑 이제 같이 안방에서 주무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으면은 안방 문을 막 누가 두들기더래요. 예. 그들이 막 남자 목소리로 저기요 들어갈게요. 왜 저 내쫓으셨어요? 이런 말을 막 하더래요. 예, 예. 그거를 한 일주일 정도 겪으니까 사람 노이로제가 걸리면서 이제 기가 허해졌나 봐요. 예. 어느 날 남편분이 집에 딱 들어왔는데 거실 소파에 웬 모르는 남자가 앉아서 TV를 보고 있더래요. 예, 예. 그래서 당신 뭐야? 이러면서 소리를 딱 질렀더니만 딱 쳐다보더니만 씩 웃더니만 사라지는 거예요. 예.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빙의 치료로 그 사람 몸에서 빠져나왔으니까 다시 들어가고 싶어서 그 집에 들러붙었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죠. 네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재촬영을 가겠습니다 한 다음에 이제 그 집을 다시 재촬영을 갔어요. 네. 촬영을 가가지고 이상현상이 뭐 일어나는 게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카메라에 찍히지 않으니까 무당형님을 다시 그 집으로 불렀죠. 네. 무당형님이 집에 도착하셔서 고개를 싹싹싹 돌려보시더니만 없는데? 여기 귀신 없는데? 예. 뭘 보시는 거지?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귀신이 다 보인다 그러시는데 왜 귀신이 없다 그러시냐 이러니까 나도 모르겠다고. 분명 여기에 귀신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귀신은 안 보인다고 지금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그날 거기서 대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네. 근데 딸 애가 이제 올 시간이 돼가지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남편분이 이제 딸한테 이런 걸 보여주기를 싫어한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막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네네. 딸이 오기 전에 맞춰서 철수를 하려고 장비를 정리하고 있는데 장비 정리하고 이제 나가다가 아파트 사셨는데 아파트 입구에서 남편분이랑 이제 딸 애를 만난 거예요. 네네. 딸 애를 딱 만나갖고 저희 이제 남편분한테 그냥 조용히 인사했죠. 저희 들어가겠습니다 한다고 인사를 딱 하는데 갑자기 무당형이 딸의 어깨를 딱 잡은 다음에 야, 너 뭐 하는 짓이야?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딸 애가 딱 쳐다보더니만 그 쳐다보는 눈빛이
다섯 여섯 살짜리가 할 수 없는 그런 눈빛 있잖아요. 예. 정말 살기가 가득해가지고 무당형님을 딱 쳐다보면서 어떻게 알아봤어? 그냥 이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무당형님도 이제 거기서 이제 기싸움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 자식이 이러면서. 예, 기싸움이 들어가니까. 근데 옆에 있던 남편분 같은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어안이 벙벙해지신 거예요, 그분. 예, 예.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막 아무것도 모르고 어버버하고 있으니까 좀 짬이 감독님이 대충 눈치를 딱 채신 거죠. 네. 아, 딸애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눈치채고 남편분한테 이거 딸애가 문제 있는 거라고. 어. 조금만 기다리시라고. 저분 잘 해주실 테니까 지켜보시면 될 거라고. 네. 이러고 있는 차에 갑자기 딸애가 무당님을 딱 보면서 넌 어디서 왔길래 이렇게 쉽게 알아봐? 다른 애들 몇 명 왔을 때 나 못 알아보던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요망한 것. 예. 그러더니만 이제 무당 형님 계속 이렇게 그냥 말씀 안 하시고 쳐다보다가 쳐다보다 그냥 남편분 보면서 얘도 치료해야 된다고 지금 예, 예. 너무 단단하게 들어가 있다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는 기본적인 자기 본인의 자아가 없다고 다 먹힌 상태라고 얘는 치료를 해야 될 거예요 이러고 있는 차에 갑자기 그 딸애가 되게 평범한 목소리로 갑자기 변하더니만 네. 자기 아빠를 보면서 아빠 이 사람들 누구예요? 무서워요 막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근데 부모 입장에서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섣불리 이 딸을 데리고 무당한테 데리고 갈 수가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아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편분 같은 경우에 아니다 일시적인 걸 수도 있지 않냐 우리가 잘 옆에서 돌봐주면 괜찮아질 수 있지 괜찮아질 수도 있지 않냐 막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일단은 무당형님도 부모가 허가를 하지 않으면 사실상 할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네. 사장님한테 이제 그러면은 정말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이상 현상이 딱 보이는 그 순간 바로 연락하시라고 이거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애한테 안 좋다고 예. 그런 말을 하고 나서 이제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철수를 했죠. 부모가 이제 네네. 비밀 치료를 거부를 해버린 상태니까 차 타고 딱 가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바로. 딸애가 와이프 목을 졸랐대요. 이건 심각한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어린 5, 6살짜리 애가 자기 엄마 목을 조른 거예요. 그러더니만 남편분이 이제 울면서 저희한테 빨리 다시 와주실 수 있냐고 정말 죄송하다고 아까 그냥 예. 믿을 걸 그랬어요. 정말 죄송해요 막 이러면서 저희한테 다시 전화를 하길래 바로 차 돌렸죠. 바로 차 돌려갖고 이게 가면서 무당형님이 막 무구를 이제 막 하나씩 점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네. 하자마자 이제 바로 이제 잡으려고 딱 무구를 다 챙긴 채로 이제 아파트 단지로 올라가는데 이제 엘리베이터는 이제 기다리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 같은 거 다 메고 계단으로 막 뛰어 올라가는데 그 층에 도착했는데 남자가 이제 그 딸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그만해라는 소리가 들리고 아내 같은 경우에는 막 비명 소리가 들리고 예. 복도에서부터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예. 이제 저희가 문을 막 두드렸죠. 저희 왔어요 막 이러고 있는데 문을 열어주지도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너무 급박하니까. 네, 그러니까 예. 안에서 들리는 소리로 막 유추를 하자면 분명 뭔가 되게 큰 일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인데 결국 안 되겠다 싶어갖고 이제 감독님이 소리를 지른 거예요. 이거 문 발로 차도 돼요? 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른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남편분이 부시셔도 된다고 빨리 좀 들어와 달라고. 거기 성인 남자가 6명이 넘게 있으니까 이게 발로 한 20번, 30번을 차니까 부셔지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따고 들어갔죠, 결국. 들어가서 보였던 장면이 5살짜리 그 딸아이가 칼을 들고 자기 어머니한테 칼을 들이밀고 있던 상황인 거예요. 예. 남편분은 그거를 붙잡고 있는 상태고 예. 딸애를. 그러니까 일단 저희도 인명이 우선이다 보니까 다 달려 들어가지고 딸애 붙잡고 칼 일단 뺏어갖고 잡았죠. 네네. 무당형님이 이제 그걸 딱 보시면서 천천히 터벅터벅 걸어오셔갖고 너 이런 짓 무사할 것 같냐고. 내가 처음에 니네 엄마 빙의 치료할 때
느낌이 이상했다고. 네가 쳤지? 이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예. 그러니까 갑자기 그 딸애가 웃으면서 와, 그것까지 알았다고. 너 정말 용한 무당이야. 오, 예. 그 결론적으로 이제 정리가 되는 게 딸애가 씌어온 거예요, 어떤 영한테. 예. 딸애가 씌어왔는데 그 영이 다른 영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가족들한테 하나 둘씩 심고 있던 거예요. 와. 근데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기가 셌던 아니면 뭐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예. 아버지는 쉽게 하지 못하고 자기 엄마한테 다른 영들을 집어넣은 거래요. 예. 딸애한테 시인이. 막 그러면서 웃으면서 야, 니만 아니었으면은 저 여자는 끝났는데 예. 요 남자만 작업하면은 이 집안 진짜 내가 알아서 잘 컨트롤하고 살 수 있었는데 너 때문이라고 막 욕지거리라는 거예요. 5달짜리 애가. 예. 저희는 일단은 문을 따고 들어간 상태였고 예. 그렇다고 이제 막 들어가자마자 상황이 기pap했다 보니까 이제 카메라도 설치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 무당님이 갑자기 이제 급하게 이제 테마 얘는 이건 빙의 치료가 아니라고 테마라고 제껴야 된대요. 그냥 방법이 없대요. 예. 붙잡으라고 해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팔다리를 붙잡고 나서 무구에서 이제 칼을 꺼내시더라고요. 예. 날이 서 있진 않은 칼. 네네. 무당들이 가끔씩 쓰시잖아요. 막 그거 갖고 이제 뭔 이상한 주문 외우시면서 이제 막 칼로 막 이렇게 칼춤을 좀 추시니까 네. 딸 애가 갑자기 막 토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막 토를 하면서 이제 살려달라고 나가겠다고 살려달라고 막 그러면서 토를 하는데 이제 무당님이 안 믿는다고 그냥 갈 때까지 계속 갈 테니까 버틸 거면 계속 끝까지 버텨보라고 네. 막 그러고 있는 차에 딸 애가 이제 어린애잖아요. 육체가 어리잖아요. 그렇죠. 애가 기절을 해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기절을 딱 하자마자 이제 감독님이 야 그만하라고 일단 빼는 건 빼는 거더라도 애가 성하지 못하면은 그게 뭐가 되냐고 네. 병원부터 네. 데리고 갔어. 그래서 그 딸을 데리고 병원을 데리고 갔어요. 병원을 딱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링거 마치면서 이제 검사를 간단하게 했더니만 그냥 과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 3시간 후에 이제 딸 애가 깼는데 네. 이제 간호사나 이제 의사분들이 와가지고 딸애한테 이제 물어볼 거 아니에요. 뭐, 괜찮니? 막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애가 갑자기 울면서 아빠가 절 자꾸 때려요. 막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어이, 뭐야? 예. 근데 아실 거예요. 이게 만약에 폭행 흔적이 보이지 않더라도 그런 증언이 나오게 되게 되면 의사들은 의무적으로 경찰에 신고를 해야 돼요. 네. 딸애가 너무 서럽게 울면서 뭐 부모님이 날 자꾸 괴롭혀요, 때려요, 막 이러니까 네. 의사들도 이제 부모님들을 보는 얼굴이 그렇게 좋아지진 않고 경찰에 신고를 해가지고 이제 경찰이 와가지고 부모님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네네. 그리고 딸애는 보호소로 들어가게 돼요. 저희가 건드릴 수 없어진 거예요, 갑자기. 예. 그러니까 이제 무당 형님도 답답해지시는 거예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부모 동의를 갖고 걔를 이제 빙의 치료를 해야 되는 건데 네. 부모는 경찰서 가고 애는 보호소를 가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예. 갖고 일단 저희가 이제 부모님들한테 이제 연락처 다 드린 상태였으니까 우리가 증언하겠다고 감독님이 증언하겠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가서 조사 그냥 진실되게 받으시면 문제 없으실 거라고 일단 최대한 진실되게 말씀하시고 빠르게 나오셔가지고 딸을 예. 빨리 원상적으로 만들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일단 저희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올라왔어요. 네. 다시 이제 감독님이 이제 아시는 변호사분한테 물어보니까 3일 정도 걸릴 거래요. 네. 이게 어떤 식이 되든 간에 3일 정도 걸릴 건데 저희가 그 3일 동안 사무실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상황이 엄청 심각하니까. 그래서 3일 동안 그냥 사무실에서 그냥 계속 전화만 기다렸어요. 그분 전화만 언제 올까 이렇게 전화만 계속 기다리는데 3일 후에 이제 연락이 딱 왔어요. 일단은 경찰서에서 조사는 다 끝났고 애를 찾았대요. 네.
폭행 혐의가 인정이 안 된 거죠. 왜냐면 애 육체에 아무런 상처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빙의 치료를 하겠습니다 한 다음에 애를 데리고 이제 그 무당현님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오시다가 교통사고로 다들 돌아가셨어요. 예? 일가족이 이제 다, 예, 교통사고로. 가셨다고요? 예. 그러니까 뭐 귀신이 했는지 아닌지 아니면은 제가 그러니까 감독님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좋게 생각하자고, 그러니까 귀신 때문은 아닐 거라고 아마 이제 부모 마음에 좀 빠르게 하고 싶어서 급하게 밟고 오다가 사고가 났었을 수도 있다. 예. 이게 귀신 때문에 그런 건 아닐 거다. 우리가 귀신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를 믿고 그거를 그쪽으로 생각을 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이 일을 못 한다. 예.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도 그래서 아버지가 급하게 오시느라고 밟으셨다가 사고가 나셨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장례식장도 갔다 오게 됐죠. 와, 대박이다. 예. 그래서 그 후로 이제 그게 이제 1년 전 일이잖아요, 그게. 그 후로 이제 감독님이 빙의 치료 환자에 관련된 제보를 받지 않으세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거의 악마 수준 아니에요, 이 정도면? 그러니까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죠. 무당형님은 그냥 좀 독한 애라고만 표현을 항상 하셔갖고, 예. 근데 하는 행동이나 전체적인 것들을 봤을 경우 악마 같지는 않았어. 그래요. 그냥 그러니까 그냥, 단순 악귀 정도? 예, 그쵸. 와, 대박이다. 다시는 빙의 치료 그런 뭔가 방송을 못 찍게 된 이유시겠네요, 이게. 예, 감독님이 너무 충격을 먹으셨다. 그러니까 대부분 그 전까지 이제 빙의 치료 같은 경우 이렇게 심각하게까지 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저도 네네. 촬영을 몇 번 들어갔었을 때 그냥 뭐 물건 던지고 욕하고 때리고 그 정도는 있었어도 네. 환자 자체가 이렇게 악랄하게 행동을 하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아, 이거는 너무 죄질이 나쁘다, 뭐 이런 느낌인데. 예. 그래갖고 이제 감독님 생각에는 더 이상 못 하겠다. 왜냐면 그 전까지도 이제 빙의 치료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좀 안 좋은 모습을 계속 많이 보신 상태에서 예. 감독님도 멘탈이 나가버리신 거죠. 근데 이게 최근이잖아요, 가장, 그나마. 예, 그나마 가장 최근 일이죠. 이런 거 보셨을 때는 아스라님은 좀 어떠세요?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보다 보면.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한 번은 언젠가 한번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대부분 아마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뭐 종교가 있냐, 귀신이 있냐고 믿냐, 사후세계가 있냐고 믿냐, 막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듣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엔 종교도 없고 귀신은 믿죠. 왜냐면 본 게 있으니까. 사후세계 같은 경우에는 믿진 않아요. 왜냐면은 증명이 안 되고 본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걸 보면서 그래서 항상 느끼는 거는 뭔가 있긴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없을 순 없을 거예요. 왜냐면 본 것도 있고 겪는 사람들도 그만큼 있고. 네. 약간 근데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의존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의존은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아, 아스라님도 어쨌든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고민도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네,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쉽게 꺼낼 이야기는 아니었을 거라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얘기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요. 네. 알게 모르게 빙의가 되신 환자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으세요.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 우라통이 치밀어 오른다던가 그러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알게 모르게 조금씩 빙의가 되신 분들이세요. 네. 대부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기시는 분들이 대다수잖아요. 네. 그러니까 믿든 안 믿든 가족분들이나 아니면 주변 사람이 이상이 생겼을 때 빠르게 대처를 해야 되는 약간 이유가 될 수 있는 경각심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그래서 그거를 그냥 단순하게 정신병이다, 아니면 우울증이다, 이렇게 치부해 버리는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울증이나 정신병인 빙의가 아니더라도 우울증이나 정신병처럼 남들이 뭔가
평소와 다르게 변화된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그때 관심을 가져야 되는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좀 심각한 얘기를 들고 오게 된 거죠. 근데 사실은 이 빙이라는 것 자체가 막 난리치고 다른 목소리 내고 이런 경우가 드물어요, 사실은. 일반적으로 네, 많이 우리들이 드문 거예요. 볼 수 없어요. 그 정도면 되게 심각한 단계까지 이미 가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네, 무당 형님 말로는 거의 이제 본인이 거의 없는 상태라고 보면 된다고. 그쵸? 근데 그 네, 전 단계, 이제 자아가 있는 상태의 빙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빙인가 아닌가 잘 모르게 행동을 하니까, 일단은, 그쵸. 예. 근데 그거 주변 사람들이 보면 묘하게 느껴져요. 네네. 얘가 좀 평소랑 좀 다르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허투루 넘기면 안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갑자기 할머니였다가 애기였다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는 솔직하게 이미 늦은 거라 생각은 하거든요, 저는. 그 정도까지 갔다는 네, 거는. 이미 늦은 거예요. 어떻게 보게 되면. 그쵸. 그리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빙의 치료 한다 하더라도 금방 또 다시 이상의 짓이더라고요. 제가 만났던 분들은 그랬었어요. 네, 그게 일단 뭐 방송에서는 치료가 됐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지만 그 사후에 또 귀신들 들어가면 똑같은 행동을 또 하니까 네, 그렇죠. 그게 참 그 가족분들도 얼마나 힘드셨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참 너무 충격적이라서 제 개인적으로 네. 그러니까 심지어 저는 이 일 같은 경우에 케이스가 조금 특이했던 게 빙의를 한 귀신이 다른 귀신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다른 사람을 빙의시킨다? 이게 굉장히 좀 소름이 돋았어요. 아니 왜 그런 짓을 자꾸 걔네는 그러니까 그거를 하면 뭔가 더 자기들한테 좋아지는 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겠죠? 무당 형님 말로는 예, 두 가지 케이스가 있대요. 예, 자기가 지금까지 만나봤던 빙의 환자들의 빙의가 돼 있는 영가들이랑 대화를 해봤을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본대요, 자기는. 하나는 미련과 여운 때문에 이제 빙의를 하는 영가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네, 내가 살아생전에 굳이 표현하자면 중력도 느끼고 물건도 옮기고 막 그런 걸 했었는데 그걸 못하는 게 미련이 남고 여운이 남아갖고 빙의를 하는 애들이 있고 네,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대화하면 나간대요. 정말 그냥 살아생전의 느낌을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어서 빙의를 하는 애들이 있대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애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본인이 좀 더 강해지고 싶은 마음에 빙의를 하는 애들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 강해지는 게, 그러니까 사람 몸에 들어가서 사람 기를 빨아먹으면 영적인 기운이 강해진대요. 네네. 영가들이. 그러면 이제 사람 몸을 통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행할 수 있는 힘이 는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힘 늘리려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귀신들 사이에서는 힘센 게 최고인가 보네요. 또 결국 거기도 양육강식인 거겠죠, 뭐. 양육 강식의 세계니까 자기들이 힘을 키워야지 뭐 다른 귀신들도 부릴 수 있고 뭐 그런 가봐요 걔네끼리는. 네, 그런가 봐요. 네. 하기야 뭐 귀신 돈도 필요 없고 힘이 최고라고 하면 힘이 돈이고 권력이고 그렇겠죠. 아스라니 오늘 너무 충격적이라서 아직도 좀 헤어나오기가 힘든데 어떻게 보면 정말 안타까우면서도 이런 일이 실제로 존재하고 또 이런 일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씩 경각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죠. 네, 아이고. 오늘 아스라님 이야기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정말 많이 겪으시지만, 이거를 일일이 다 이렇게 밝힐 수 없는 점도 양해를 부탁드려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그죠? 네, 그쵸. 이게 다 예. 밝히고 싶어도 다 밝힐 수가 없죠. 음. 자, 오늘 아스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 들려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네, 행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아까 교통사고로 전부 다 돌아가셨다는 말을 들을 때 잠시 저도 할 말을 잃었었어요. 예상치 못한 전개였죠. 저는 그래도 이렇게 뭐 치고받고 하다가 결국엔 좀 치료가 되었고 빼냈다라는 얘기를 들을 줄 알았는데
그 아이한테 귀신이 있었다는 것도 너무나 반전이기도 했고, 그리고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안 좋게 돌아가시게 된 것도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세상에는 진짜 별의 별 일들이 다 있네요. 우리가 모를 뿐이죠.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아스라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지금 뒤에 보시는 바로 또 숙박업소 모텔에 관련된 이야기고, 오늘 이야기도 바로 이런 모텔에서 정말 귀신이 많이 출몰을 했다고 해요. 그것도 유명할 정도로. 그래서 어떤 이야기일지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아스라님. 도대체 어느 모텔이길래 또 이렇게 또 귀신이 많이 출몰이 되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렛츠가 기리십니다. 기렛. 이거는 한 2년 전쯤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거의 몇 안 되게 추첨을 보지 않고 그냥 바로 이야기가 다 떠오르는 좀 기억에 남는 얘기여가지고, 예. 이게 2년 전쯤 이제 가을, 그러니까 10월 달 조금 넘었을 때니까 이제 가을쯤에 이제 사무실에 앉아서 이제 쉬고 있었는데, 감독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슬아야, 너 놀러 갈래?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네네. 원래 근데 감독님이랑은 낚시도 자주 가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종종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뭐 낚시하러 가시게요? 그러니까 아니, 낚시는 아니고 그냥 좀 놀러 좀 가자. 갑자기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감독님이랑 가면 일단 좋은 게 제가 돈 쓸 일이 없어요. 그것만으로 엄청난 거죠. 전 그래서 감독님이랑 여행 다니는 걸 정말 즐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운전만 하면 돼요. 너무나도 네. 이제 아름다운 관계인데. 그리고 그날 또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또 어디 뭐 좋은 좀 재밌는 데 데리고 가 주시려나 보다. 왜냐면 전국적으로 돌아다니시는 분이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곳을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갖고 언제 갈까요? 이러니까 뭐 이번 주 시간 되냐? 그래갖고 저야 괜찮죠. 이러고 나서 감독님이랑 이제 약속을 잡고 이제 그날 이제 약속 날 제 차를 끌고 이제 감독님을 모시러 갔죠. 예. 이제 감독님 모시고 이제 감독님을 조수석에 태우고 이제 제가 운전석에 앉은 채로 이제 운전을 하면서 이제 출발을 하는데, 감독님이 이렇게 내비에 주소를 찍으시는데 바닷가 근처도 아니고 강 근처도 아닌 거예요. 전 당연히 낚시를 하러 가는 줄 알고 뒤에 막 이제 낚싯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챙겨놨는데, 그래갖고 감독님 여기는 물가도 아닌데 왜 가요? 이러니까 그냥 좀 놀러 가는 거라고, 그냥 가자고, 가서 그냥 술이나 한잔 하면서 얘기나 좀 하자, 그러려고 불렀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때가 제가 한창 되게 바빠갖고 되게 힘들 때였거든요. 이게 감독님 또 이제 나 생각해줘가지고 좀 쉬라고 일부러 이런 거 해주시나 보다, 이상한 그런 생각하면서 이제 쭉 운전을 하고 가는데, 이제 장소가 조금 후비진 곳에 있어갖고 시내를 하나 통과하고 나면 한 20분 정도 이제 들어가야지 목적지인 거예요. 네네. 그래갖고 시내 딱 통과하는데 이제 감독님이 야 잠깐 세워보라고 안주 좀 사들고 가자고. 그래갖고 내려갖고 이제 감독님이 이제 안주를 막 이렇게 이것저것 샀어요. 보쌈부터 시작해가지고 술 막 이런 거 잔뜩 사들고 장소로 도착을 했는데 모텔인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제 조금 짜증이 올라왔죠. 남자 둘이 모텔에 와가지고. 어허. 예. 또 술 마실 거면 그냥 우리 집에 와서 술 마셔도 되고 감독님 댁에서 마셔도 되는데 굳이 모텔까지 와가지고 또 차를 타고 3시간을 달려갖고 왔는데, 그냥 한숨 푹 쉬면서 뭐 다 생각이 있으셔서 그렇겠지 막 이 생각을 하면서 이제 모텔 방을 잡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술판을 벌일 준비를 했죠. 네네. 이제 술을 이렇게 한 잔 두 잔 마시면서 이제 감독님이랑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막
정말 그냥 사람 간에 이게 그런 얘기를 막 하다가 감독님이 넌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슬아야, 너 여기 기억 안 나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본 적이 없는 모텔이니까 기억이 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와봤어야 기억이 나지. 감독님은 왔었어요. 이러니까, 너 여기 왔었어. 이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한번 근데 기억을 굴려가도 저는 도저히 와본 적이 없는 모텔이갖고, 근데 나 안 와봤는데? 왜 나보고 왔다 그래요? 이러니까 하신다는 말씀이, 야, 여기 너 흉가 촬영하러 왔던 곳이야? 이러는 거예요. 뭐야? 잠깐만. 예. 약간 순간 벙 쪄갖고, 네? 이러니까, 왜 너 기억 안 나? 작년에 이근방 한번 흉가 촬영하러 왔던 거 기억 안 나? 하면서 지금 머리를 막 굴리는데, 왔던 곳인 거예요, 장소가. 아, 흉가를 그 모텔로 개조하는 거 그런 건 아니죠? 밀은 다음에 그 위에 모텔을 지은 거였어요. 맞네, 그러면. 예. 그러니까 제가 왔던 곳이 맞는 거예요. 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분명 왔던 곳 장소인 거예요. 왠지 이상하게 익숙하다 했어요, 느낌이. 근데 솔직히 이게 흉가를 밀고 거기다 모텔을 지었을 거라 생각도 못했고, 그때 당시 1년 전에 왔던 곳인데 막 그렇게 기억을 할 수 없는 상태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감독님이 이제 흉가에 대해서 하나둘씩 얘기를 해주는데 점점 기억이 선명해지는데, 순간적으로 퍼뜩 기억에 난 게 그거예요. 여기 무당 형님이 사람 들어오면 안 된다 그랬는데 여기는 무당 형님이 포기했던 흉가예요.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촬영을 하려고 사전답사팀을 보냈는데, 그때 제가 사전답사를 가진 않았는데, 사전답사팀을 딱 보내고 나서 한 2시간 후쯤 무당 형님이 저희 사무실에 와서 이제 저랑 감독님이랑 만났는데, 장소 보시고 갑자기 좀 표정 굳으시더니만 사전답사팀 전부 다 빠꾸시키라고. 철수. 네. 그리고 나서 무당님이랑 이제 몇몇 이제 정예 요원들이 가가지고 촬영을 하려고 그 집 문 앞까지 딱 갔는데, 못 들어간다고, 들어가지 말라고, 들어가면 안 된다고 철수하자 해가지고 철수했던 장소였던 거예요. 근데 거기가 이제 저희가 촬영을 그렇게 포기를 하고 한 2달 후쯤 미뤘다는 얘기 듣긴 했거든요. 근데 그 위에 이제 모텔이 들어오는데 감독님이 저를 여기로 데리고 오신 거예요. 순간적으로 어이가 없었죠. 왜 데리고 왔냐고. 데리고 올 거면은 진짜 귀신 잘 보는 그 영월 그 형님도 계시고 많은데 왜 하필 날 데리고 왔냐고. 그러니까 원래 어린애들 데리고 와야지, 이런 거 데리고 와야지 재밌다고 반응. 나이 많은 애들 데리고 오면은 경력 길고 그러면 무덤덤 해가지고 재미도 없으니까, 어쨌든 혼자 오긴 좀 뻘쭘하니까 너 데리고 온 거라고. 그래서 술도 사주지 않냐 막 이러면서 이제 합리화를 막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1박 2일이에요? 2박 3일이에요? 이러니까 2박 3일이래요. 예. 한숨 푹 쉬고 알았어요 한 다음에 이제 술 분위기가 갑자기 훅 떨어지는 거예요. 술을 마시다가. 그래가지고 적당히 이제 마시다가 이제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하고 이제 감독님은 침대에서 주무시고 저 이제 옆에 그 조그마한 2인용 소파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쭈그리고 이렇게 잠을 자려고 이렇게 누웠는데, 거기가 모텔이 되게 특이한 게 살짝 좀 외곽 지역에 있다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시내 모텔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모텔이 꽉 차면은 많은 사람들이 저희가 묵고 있는 그 모텔로 오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그 시내가 약간 관광지역 같고 사람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와요. 밀려오는구나. 네, 그래갖고 그날도 이제 저희가 술을 먹고 있는데 밖에서 막 이제 사람 막 왔다 갔다 거리는 막 그런 소리 되게 많이 들리는 상태였는데, 예. 소파에 이렇게 쭈그리고 누워갖고 이제 이불 덮고 이제 잠을 자려고 누워있는데, 이제 밖에서 이제 왁자지껄거리면서 복도를 막 돌아다니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 좀 젊은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막 웃으면서 막 그런 소리가 막 들려갖고 잠자긴 글렀다. 피곤해 죽겠는데 빨리 자야 되는데 막 이러고 있는데, 그렇게 막 생각을 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감독님이 이렇게 저를 깨우시는 거예요. 새벽 한 3시인가? 그때쯤에. 그래서 눈을 떴어요. 눈을 떴는데 딱 봐도 너무 어두운 상태인 거예요. 뒤에 창문이 커튼이 쳐져 있는데도 어두워가지고, 이 야밤에 왜 깨우냐고.
막 이제 감독님한테 조금 짜증을 냈죠. 안 그래도 예. 피곤하고 속아서 온 기분이어갖고 기분도 안 좋은데 감독님이 야 조용히 하고 소리 좀 들어보라고. 그래서 조용히 소리를 들어보는데 바로 옆방에서 그 사람이 막 숨을 헐떡이는 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잠깐만, 그 소리가 예. 아니 그런 느낌의 헐떡이는 소리가 아니고 정말 내가 빨겠어. 미안해요. 빨개. 예. 진짜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그런 숨 쉬는 소리 있잖아요. 막 이러는 소리. 예. 그런 소리가 옆방에서 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순간적으로 딱 정신이 확 드는 거예요. 무슨 소리지? 무슨 소리지? 무슨 소리지? 막 이러고 딱 있는데 계속 그 소리가 한 10분간 이어지더니만 갑자기 싹 고요해져요. 그러면 이제 감독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들었지 너도. 저거 좀 평범하진 않지 않냐? 막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예. 확실히 조금 이상하네요. 이러고 딱 있는데 근데 좀 호흡을 좀 잘 못하거나 밤에 이제 수면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그럴 수 있으니까 10분이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딱 얘기하니까 야, 나 너 깨우기 1시간 전부터 깨가지고 들었는데 1시간 동안 저러고 있어요. 너무 오래 그러는구나. 네, 그래갖고 처음에 본인도 그 생각을 했대요. 감독님 본인도 수면장애가 있으신 분이 밤에 호흡곤란이 오셔서 옆에서 그러시나 보다 해가지고 깼는데 그게 1시간 동안 이어지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상하다는 생각에 저를 깨운 거예요. 일단은 소리는 다 멈췄고 저희가 그렇다고 지금 막 옆방을 들어가가지고 괜찮으세요? 이럴 순 없잖아요. 그래갖고 일단은 조용히 있었어요. 조용히 있는 다음에 잠도 다 깼고 결국 그냥 아침 해 뜰 때까지 기다리자 이러면서 감독님이랑 이제 저랑 간단하게 씻고 이제 소파에 앉아갖고 가만히 멍 때리고 있는데 감독님이 조용히 문을 이렇게 살짝 여시는 거예요. 예. 그거 왜요? 이러니까 복도 소리 좀 들으려고. 문 닫혀 있으면 잘 안 들리니까 문 좀 살짝만 열어놓자고. 그 정도야 문제될 건 없으니까. 그냥 복도 문 열고 딱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한 30분 멍 때리고 있었나? 갑자기 누가 문을 팍 열더니만 비명을 지르면서 복도를 뛰어가는 거예요. 예. 감독님이 이제 이때다 싶었나 봐요. 이래서 저를 데리고 왔나 싶었어요. 갑자기. 예. 야, 슬아야, 가서 잡아!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일단 시키니까 뛰어서 잡았죠. 붙잡았어요, 결국. 예. 근데 붙잡았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 붙잡았어. 그치, 모르는 사람인데. 그래갖고, 그냥 일단은 뭐라도 질러보자 해가지고, 무슨 일이 있으세요? 왜 그러세요? 괜찮으세요? 막 이러면서 저도 막 다급하게 이제 막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남자분이셨는데, 막 덜덜 떨면서 안에 여자친구 있다고 빨리 데리고 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자친구 놔두고 혼자 도망친 거예요, 남자가. 예. 그래갖고 뭐 그 얘기를 이제 감독님 뒤에서 이제 쫓아오셔갖고 듣더니만 몇 호실이냐고. 그러니까 호수를 딱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저랑 감독님이랑 이제 그 남자친구를 어쨌든 붙잡고 들어갔죠, 같이. 예. 들어갔는데 여자가 이제 뭐 그런 거 상상하시면 안 돼요. 되게 정상적인 차림이었어요. 정상적인 차림으로 침대에 이렇게 누워서 있는데 네. 이게 막 몸을 막 들썩들썩 거리고 있는 거예요. 발작이 온 마냥. 네네. 얘기했잖아요. 감독님은 어느 정도 귀신을 보신다고, 되게 잘 보신다고. 감독님은 주위를 딱 훑어보길래 이제 감독님한테 물어봤죠. 근데 있어요. 그러니까 없어. 빨리 가가지고 여자 어떻게 하자 이런 다음에 저랑 이제 남자친구가 가가지고 이제 남자친구가 이제 여자친구를 깨우기 시작한 거죠. 일어나라고. 예. 막 일어나라고. 근데 여자친구가 갑자기 숨을 토해내면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러더니만 남자친구군 뭐 주변에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2명이 있는데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바로 복도로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이구야. 예. 남자친구랑 이제 저랑 또 이제 겁나게 뛰었죠. 가가지고 잡았어요. 잡아갖고 무슨 일이냐고 이제 남자친구가 여자친구 붙잡고 막 이제 괜찮다고 막 하면서 달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울면서 나 여기 못 있겠다고 나갈 거라고 나가자고 막 하면서 막 그렇게 하니까 이제 옆에서 감독님이 조용히 이제 어쨌든 감독님이 훨씬 연세가 더 많으시니까 그분들에 비해서 네. 그분들이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귀신이나 그런 안 좋은 일을 당했다면은 지금 나가시는 게 맞을 거라고
하면서 되게 차근차근 이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도 이제 옆에서 너무 태연하게 그렇게 하나하나 이게 설명을 해주니까 조금 안심이 됐나 봐요. 예. 그래갖고 같이 이제 그 남자분이 저희 보고 이제 같이 가가지고 짐을 싸는데 그걸 옆에서 좀 지켜봐 줄 수 있겠냐고. 네네. 둘이서는 무서워서 못 싸겠다고 도저히. 그래갖고 그분들 짐 싸는 걸 옆에서 구경을 했죠. 그냥 구경을 하고 그분이 짐을 다 싼 다음에 그분들이 1층까지 내려가는 걸 같이 내려갔어요. 같이 내려갔는데 이제 감독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무슨 일을 겪었는지 혹시 얘기를 해줄 수 있겠냐. 그러니까 이제 여자친구분은 그 남자친구분 차에 타고 이제 남자친구분이랑 저랑 감독님 셋이서 이게 담배를 피면서 얘기를 듣는데 잠을 자고 있는데 침대가 이렇게 살짝씩 들썩들썩 거리더래요. 오, 혼자서? 네, 그러니까 막 매트리스가 이렇게 막 꿀렁꿀렁 거리는 느낌이 막 들더래요. 그래갖고 남자가 먼저 잠에서 깼대요. 잠에서 딱 깼는데 어쨌든 누워 있는데 등 쪽에서 자꾸 매트리스가 꿀렁꿀렁꿀렁 거리는 느낌이 막 나가지고 뭐지 하면서 이제 딱 일어났대요. 네. 일어나가지고 이제 침대 옆에 서가지고 침대를 보는데 침대가 그냥 가만히 있는 거래요. 그래갖고 뭐지? 잘못 봤나? 이러고 나서 이제 잘못 느꼈나? 이 생각에 다시 침대로 딱 누우려고 하면서 여자친구를 딱 봤는데 여자친구 몸이 들썩들썩거리고 있는 거예요. 예. 느낌이 갑자기 쇠에서 다시 벌떡 일어났었대요. 여자친구를 가만히 계속 쳐다보는데 여자친구 몸이 계속 들썩들썩거리는 거래요. 근데 여자친구 얼굴을 딱 봤는데 잠을 자고 있는 상태고 느낌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여자친구를 깨워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면서 침대에 무릎을 올린 채로 여자친구를 이렇게 딱 흔들려고 침대에 무릎 올려갖고 여자친구 쪽으로 딱 몸을 기대고 있는데 예. 갑자기 매트리스가 부웅 하고 들리더래요. 이거 폴터가이스트 현상 아니야, 거의. 네, 이건 폴터가이스트 현상 같아요, 말하는 게. 예. 그래갖고 깜짝 놀라갖고 비명을 지르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본인이 귀신 같았대요, 느낌이. 그래서 예. 귀신이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한 거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담배를 피면서 본인 얘기를 듣고 나서 여자친구 얘기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 괜찮으시면 좀 불러줄 수 있냐. 그러니까 뭐 남자친구 분이 이제 괜찮다고 그러면서 여자친구를 밖으로 데려 나와갖고 얘기를 해주는데 여자친구 얘기는 비명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깼대요. 네. 본인이. 근데 자기도 느꼈대요. 등 뒤에서 뭐가 이렇게 막 꿀렁꿀렁거리는 느낌이 딱 나더래요. 뭐지? 하면서 딱 눈을 떴는데 가위에 눌린 거예요, 그분은. 예. 가위에 눌려갖고, 뭐지? 가위에 눌렸네? 막 이러면서 하는데 이제 자기 남자친구한테 깨워달라고 그러는데 남자친구 이미 도망친 상태고. 갖고, 어떻게든 일어나자 하면서 이제 막 손가락 발가락 어떻게 움직이려고 딱 하고 있는데 매트리스에서 손이 나오더니만 자기 손목을 딱 잡더래요. 예. 그러더니 반대쪽에서도 손이 딱 하나 양쪽 손목을 딱 잡더래요, 자기. 그러면서 그 손이 막 신났다고 하는 듯이 막 자기 손을 막 위아래로 흔들더래요. 예. 벗어나려고 미친 듯이 발버둥을 쳤다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갑자기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면서 손을 딱 놓고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 느낌. 예.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그분들은 이제 뭐 어쨌든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이러면 저희한테 인사하고 이제 가신 거예요. 네네. 어쨌든 다시 저희도 저희 방으로 들어왔죠. 올라와가지고 어제 먹다 남은 이제 술을 이렇게 펼쳐놓고 감독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귀신이 있는 것 같지? 얘기 들어보면 있다 이거는. 촬영을 할까?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감독님. 예. 네. 생각하기에 새로 지은 모텔 건물인데 귀신이 나온다. 그럼 그 전에 이제 건물 터있던 귀신이 그대로 붙은 거잖아요. 그렇지. 예. 근데 여긴 찍지 말라고 했던 장소잖아요. 가지고 조금 좀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무당님이 찍지 말라 그랬던 곳인데 좀 그렇지 않아요? 막 이러고 있으니까 감독님이 그래 그렇긴 하다. 일단 한번 오늘 저녁까지도 한번 봐보자. 이 생각으로 이제 새벽부터 이제 한 점심때까지 술을 마시고 이제 잠을 잤어. 어차피 귀신은 밤에 나올 거라는 약간 그런 고정관념이 있었죠. 네네. 그래서 술 좀 마시고 이제 점심때쯤 잠이 들었다가 한 9시, 10시?
그때쯤 딱 눈이 떠졌어요, 둘 다. 떠가지고 이제 또 문을 살짝 열어놓은 채로 이제 저희들은 대기를 탔죠. 무슨 네. 소리가 들리는지. 그날따라 이상하게 아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1시가 돼도 2시가 돼도 심지어 사람도 안 왔다 갔다 거려요. 그리고 뭐지? 왜 이렇게 오늘따라 사람이 없지? 왜냐면 거기 얘기했다시피 거기는 생각보다 정말 사람이 많이 오는 모텔이었거든요. 네네네. 사람도 너무 안 왔다 갔다 거리길래 오늘은 손님이 없나 보다. 이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한 2시까지 또 멍하니 그냥 기다렸어요, 상황을. 결국 2시까지 아무런 소리가 안 들리길래 잠이 드셨죠. 잠을 자고 이제 6시쯤 이제 딱 또 깼어요. 깨가지고 이제 저희 짐을 다 정리하고 이제 내려가는데 주인분이 키를 받으시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키를 딱 반납하면서 이제 감독님이 넌지시 물어보는 거예요. 아우, 되게 조용히 잘 썼다고. 잘 쉬다 간다고 이랬는데 주인분이 이렇게 보시면서 다행이라고 어제 거기 사람 그렇게 많이 들어가가지고 조금 걱정했는데 잘 쉬셨다니 다행이다.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 문까지 열어놨는데 사람 들어오는 소리를 듣지도 못했거든요. 네. 뭔가 너무 이상하다 싶은 거예요. 감독님이 꽂히신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이제 명함을 드리면서 자기가 이거 촬영하는 사람, 이런 거 촬영하는 사람이다. 당신도 알지 않냐, 여기 지금 문제 있는 모텔인 거, 땅인 거. 얘기해주면은 우리가 처리해줄 수 있으면 도와주겠다. 한번 사연 좀 얘기해줘봐라. 하면서 이제 막 설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네네. 주인. 주인을 막 설득을 하니까 주인이 이제 한숨을 푹 쉬더니만 모텔이 지어진 지 이제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밖에 안 됐대요. 근데 장사가 너무 잘 되더래요. 예. 자기도 분명히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손해를 볼 생각으로 이제 지은 모텔인데 우연찮게 옆 동네 가장 가까운 시내 모텔이 하나밖에 없었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되게 오기 쉬운 교통망이 있어갖고 너무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장사를 좀 잘 해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막 각종 막 어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게다 막 홍보도 하고 그러니까 거의 평균적으로 한 60% 이상은 방이 찼다는 거예요, 매일. 예. 가지고 진짜 장사 잘 된다, 장사 잘 된다 하고 있는 차에 손님들이 자꾸 귀신 봤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막 새벽 되면은 막 갑자기 비명 지르면서 짐 싸들고 키 던져놓고 나가는 손님부터 키를 받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이렇게 아침에 딱 올라가서 보니까 방은 비어져 있고 그러니까 새벽에 도망친 거예요. 네네. 막 그런 일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사람 생각에 이제 귀신이 나오긴 하나 보다 그 생각이 딱 들었대요. 그래갖고 주변에 이제 모텔업을 했던 이제 선후배들이 이렇게 좀 있어갖고 그 사람들한테 네네. 이게 물어봤대요. 우리 모텔에 귀신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러니까 사람 되게 건장한 성인 남자들을 돈을 주고 고용을 해서 한 3일만 박아놓으면 된다고 방에다가 양기? 양기로 눌러버리면 된다 막 그런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근처 심부름 센터에서 그런 얘기 사정을 다 얘기하니까 귀신 같은 게 어딨냐고 우리가 가겠다 막 그러면서 몇 명을 해가지고 이제 귀신이 나왔다고 했던 주요 방들에다가 이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집어넣고 3일 동안 그곳에서 생활을 하게 시켰대요. 네. 첫날에 한 명이 도망을 쳤대요. 두 번째 날에 나머지 사람들이 다 도망을 쳤대요. 오, 예. 그래갖고 심부름 센터로 찾아가지고 따졌대요. 돈 다 받지 않았냐, 왜 도망쳤냐 하면서 따지니까 그 모텔에 묵었던 사람 한 명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거기는 사람이 살 곳이 아니래요. 지낼 수 있는 곳이 아닌 것 같다고. 그래서 왜요? 무슨 일이에요? 라고 하니까 한다는 말이 한번 주무셔보라고. 자다가 일어나면 매트리스가 사람으로 바뀌어 있대요. 와, 대박이다. 무슨 말이냐 자세하게 얘기해줘라 이러니까 자다가 딱 깼는데 매트리스가 불편하길래 매트리스를 딱 봤더니만 사람 수십 명이 엉겨 붙어 있더래요. 자기가 그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더래요. 와, 예. 비명 지르면서 그냥 뛰어나왔대요.
주인이 그렇게 얘기를 듣니까 이제 깝깝한 거예요. 어떻게 방법이 없나 싶어갖고 네. 이제 안 되겠다. 무당을 찾아가자. 그래갖고 막 주변에 이제 수소문을 해가지고 되게 영험하다는 무당을 이렇게 딱 모텔까지 데리고 왔대요. 어떻게 돈을 이제 예. 되게 많이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모텔 입구 딱 들어오자마자 여기는 아니라고 가게 접으시라고 방법 없다고 한다면 가더래요 그냥. 근데 유독 그런 일이 일어나는 몇몇 호실이 있어갖고 그 호실만 제외하고 그냥 계속 영업을 했대요. 네. 가끔씩 이제 그런 호실이 아닌 곳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갖고 이제 감독님이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여기 원래 이 건물 들어오기 전에 있었던 흉가 촬영하러 와봤었다. 여기가 굉장히 문제가 있던 동네였다. 그런 거 알고 지으셨냐 이러니까 자기는 몰랐다고. 아. 한숨 푹 쉬시면서 방법 없겠냐 이러니까 일단 우리도 한번 알아보겠다 하고 나서 저희는 사무실로 다시 들어왔죠. 네네. 사무실 돌아가가지고 그 모텔에 묵었을 법한 사람들을 어떻게든 간에 찾아보려고 이제 막 공지를 막 날렸어요. 커뮤니티 같은 데다가. 네네. 약간 지역 특색이 좀 드러나게 그 글을 써가지고 나도 여기서 묵어봤다라고 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 쓰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3명 정도 찾았어요, 결국. 네. 이제 개인적으로 쪽지 날리고 해가지고 사실은 이런 방송팀이다 찾으려고 그렇게 했다 막 하면서 이제 인터뷰 가능하냐 막 그러면서 결국 3명을 찾았는데 네. 3명이 하는 말이 똑같은 거예요. 잠을 자는데 매트리스가 불편해서 눈을 떴는데 매트리스가 사람들로 엉겨 붙어 있었다. 네네. 그런 얘기를 딱 하면서 도망쳐 나왔다. 2명은 그런 얘기를 하는데 1명이 다른 얘기를 해요. 어떤? 예. 눈을 떴는데 사람이 엉켜져서 매트릭스화가 돼 있던 거는 그분도 봤대요. 근데 본인은 도망칠 생각을 못했대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몸이 굳어버린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몸이 굳은 상태에서 그냥 누워갖고 제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런 생각만 하는데 자기 몸이 가라앉는 느낌이 나더래요. 예. 그래갖고 아 내가 얘네들한테 빨려 들어가나 보다 라는 생각에 눈을 딱 떴는데 주변에 사람들이 서 있는 거예요. 예. 뭐지 하는 생각으로 딱 주변을 훑어보는데 매트리스에 엉겨져 있던 사람이 하나둘씩 일어나더래요. 예. 그러면서 자기를 둘러싸기 시작을 하더래요. 기절을 해버렸대요, 본인은. 거기까지 보고. 너무 무서우니까. 네, 정신을 못 차리겠대요. 그리고 나서 눈을 떴더니만 그냥 너무나도 당연하게 매트리스에서 잠을 자고 있었대요, 본인이. 거기까지 듣고 나니까 이거는 촬영을 해야 되겠다 싶은 거예요, 저희는. 네. 이제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그런 장소? 그럼 찍어야지. 이런 생각에 무당 형님을 이제 바로 연락을 드렸죠. 혹시 네. 그때 그 집 기억나냐? 네가 들어가지 말라고 했던 거기가 지금 헐어지고 모텔이 들어왔는데 그 모텔에서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 와가지고 같이 촬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전화를 걸었어요. 네. 무당님 일단 한번 가보자.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무당님이를 만나갖고 그 모텔까지 딱 갔어요. 안까지 들어갔어요. 네네. 무당님이 토를 하시는 거예요. 방을 딱 문 열자마자 바로 이제 밖으로 나오시지만 그냥 복도에다 그냥 토를 막 하시는 거예요. 예. 일단 걱정되는 마음에 저희들이 이제 무당님을 어떻게든 간에 부축해가지고 밖으로 나왔죠. 무당님 하시는 말씀이 여긴 땅 파봐야 된다고. 네. 시체가 한둘이 묻혀있는 게 아닐 거라고. 어떻게 시체들이 서로 엉켜갖고 사람들이 저렇게 아득바득 기어 나오겠다고 그렇게 어거지로 뭉쳐있냐고. 와. 그 위에서 사람이 잠을 자는데 걔네들이 기분이 좋겠냐고 하면서 저희한테 짜증을 내시는 거예요. 예.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옆에서 듣고 있던 모텔 주인분이 하시는 말이 공사할 때 그렇게 사람뼈가 나왔다고. 아, 그걸 얘기해요? 네. 그분도 이제 무당이라는 걸 저희가 얘기를 했으니까. 예. 공사를 하려면 이제 지방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땅을 업잖아요. 예. 뼈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이제 무형고자 뼈다 보니까 이제 시에서 이제 그거를 뼈를 수거해가지고 화장을 해가지고 이제 단체로 이렇게 모시고 그렇게 했대요. 네. 찾을 방법도 없는 거예요. 이미 뼈가 막 그 정말 막 완벽하게 남아있는 그런 뼈도 아니었고 반쯤 부셔져 있고 막 가루화가 돼 있고 막 그런 뼈들이었대요. 네네. 그랬고 처음에는 이제 이거를 건축을 중지하고 찾아보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시청이나 군청에서 그렇게 한 3개월 정도 진행을 해봤는데 도저히 방법도 없고 그래갖고 뼈를 최대한 수거를 해서 처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모텔이 지어진 거죠. 그러니까 무당님은 그 얘기 딱 듣더니만 아우 그런 데였으면은 여기다가 위령패를 세워주든 아니면은 제대로 사람들 그 유가족들을 찾아주든 해야지 예. 어떻게 그 여기다가 그냥 모텔을 할 생각을 했냐고. 그것도 하필 모텔을 할 생각을 했냐고. 사람들이 기분 좋게 누워서 잠을 자고 막 그러는 장소인데 너 같으면 네가 묻혀있는 땅 위에 사람들이 기분 좋게 잠을 자면 어떤 기분이겠냐고. 그러니까 이 난장판이 난 거라고. 아, 내가 대박이네. 여기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내가 여기 처음 왔을 때는 시체가 묻혀있는지도 몰랐다고. 왜? 그냥 귀신이 너무 많아갖고. 네네. 너무 많아갖고 들어갈 생각도 못해갖고 제대로 보지도 않았는데 지금은 그나마 양기가 차는 모텔이 들어와가지고 귀신들이 좀 도망쳐서 그나마 이 정도로 끝나는 거지. 이게 모텔이 아니고 가정집이었으면 여기 사는 사람들은 다 죽었을 거라고 하면서 집주인분한테 아득바득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들한테 하는 말이 여기 촬영 못한다. 그리고 나서 주인분한테는 무당분을 부르든 아니면은 본인이 정말 정성껏 제사를 지내고 해가지고 달래드리라고. 아니면은 이제 여기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하고 나서 저희는 철수하고 그분은 이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3개월 후에 그 모텔이 문을 닫아요. 예. 아무것도 정리하지 못하고 그냥 도망쳤어요. 집주인이. 흉가 건물 뭐 이런 걸로 남는 건가? 네, 그리고 나서 저희가 6개월 후에 거기를 흉가라고 제보를 엄청 받기 시작을 했어요. 아, 소름 돋아. 예. 결국 저희는 거기는 다시는 가진 않았어요. 아직까지 남아있고 검색을 해도 나오더라고요. 대박이네. 이거 소름 돋냐, 이거? 그렇게 이야기가 끝나요. 그러면 지금은 그 건물이 남아있을지, 아니면 뭐, 아직도 남아있어요. 아직도 건물은 남아있어요? 네, 건물도 남아있고 일주일 전쯤 충가 동호회 홈페이지에서 거기를 체험하고 왔다라는 글도 최근에 확인을 했어요. 어디야, 그건 또. 아, 왜 그래. 그러면 거기 가면 좀 귀신을 좀 잘 목격을 한다거나,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자면서 사람들이 많이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대체로 흉가 체험에 가서 잠을 자진 않잖아요, 아무래도. 아, 그쵸. 예. 네, 그래갖고 아마 그렇게 막 심각하게 느끼거나 그런 제보나 아니면 그런 글 같은 건 보진 못했어요. 아, 근데 확실히 무당 형님이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할 정도였던 터였고, 그리고 그 사장님도 알고는 계셨네요. 결국에는 그냥 진짜 도망치다시피 건물을 버리고 또 가신 것 같고. 네, 그냥 얘기 막 이렇게 들어보면 안에 그냥 가재들이 다 남아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건물을 왜 그럼 부시고 가지 왜 그러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수도 있는데 그게 또 세금 문제라서 그죠? 맞아요. 세금 문제라서 못 부셔요. 쉽게 부실 수가 없죠. 그 허무는 것도 다 돈이라 가지고 또 네, 그런 그쵸.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아스라님은 참 이거 뗄래야 뗄 수 없나 봐요. 이런 곳과는. 아니요, 근데 이거는 감독님이 저 끌고 간 거여가지고. 근데 또 이제 아스라님은 또 그만큼 감독님은 믿으시니까 또 그랬던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아니, 얘기했잖아요. 저는 놀러 가면은 돈을 안 쓰는 것 때문에 감독님이랑 잘 놀러 가는 거였는데. 예. 그렇죠, 뭐. 웬스키랑. 감독님과 그래도 그 어떻게 보면 우정 영원히 또 갔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아스라님도 지금 뭐 별일 없이 잘 지내고 계시니까 또 천직인 것 같아요. 이 일이.
제가 봐도 그런 것 같긴 해요. 이게 또 겁 많고 또 다니다 보면 또 안 좋은 일 생기고 이러면 못 하거든요, 애초에. 그쵸. 그렇게 그만두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고 그러니까. 아스라님 또 이렇게 저희에게 정말 또 무서운 그런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도 이렇게 또 무서운 건물이 남아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스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일단은 아세라님께서 이 건물이 어디다라고 말씀은 안 해주셨어요. 왜냐? 지금처럼 이렇게 찾아가실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서 어디다, 어디 위치에 있고 어느 지역이다 이걸 말씀을 해주시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런 건물이 있다라는 거는 지금 직접 가서 주무셔 보기도 했고 그랬기 때문에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